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가 구글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우리 양자 컴퓨터가 뛰어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네. 구글이 지금 아이온큐의 대주주입니다. 지분을 11.4%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도 네네. 이제 자세히 그 아이온큐의 기술, 그 다음에 핵심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그렇게 먹거리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이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네. 뭐 구글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네. 돈이 깡패긴 하거든요. 그쵸. 그냥 뭐 사실 그런 기업들은 뭐 수십조에서 수백조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네네. 이 기업들이 이제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이온큐가 건실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해 온 게 이제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가 구글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구글이 2019년에 자사가 개발한 이제 시카모 양자칩으로 양자 우위,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우리 양자 컴퓨터가 뛰어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진전사항이 3년 동안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자기 그냥 립 서비스였다. 그쵸. 결론은.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리고 저희가 가정하기로는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의 초전도체 방식이 밀리는 게 아닌가, 그 정황이 이제 나오게 된 게 구글이 지금 아이온큐의 대주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분을 11.4%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언제쯤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 2, 3년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 쪽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이온큐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이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돈이 깡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양자 컴퓨팅 기업은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돈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죠. 전문가가 그렇게 별로 네, 없어요? 전문가가 정말 손에 꼽는다고 하고 그 얘기를 이제 모든 양자 컴퓨팅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구글 얘기를 드렸던 게 구글이 최근에 샌드박스 AQ라고 하는 회사를 분사를 시켰는데 이 회사는 이제 양자 기술이랑 AI를 결합해서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쪽에 이제 몰빵을 하고 하드웨어는 아이온큐에게 맡긴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혼자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뭐 2019년에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이 아이온큐의 지분 취득을 하면서 뭐 대주주를 증격했다라는 것 네네. 자체가 뭔가 경쟁자라기보다도 그렇죠. 함께 가는 파트너로 가고 있다. 구글을 좀 얻고 가는 그런 아이온큐의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나 뉴스를 냈을 때 제가 굉장히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럼 그 기업이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면은 IBM 같은 경우는 상당히 허세를 부려요. 그러니까 뭐 큐비트 숫자를 2배로 올렸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은 큐비트 숫자 올라왔으면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큐비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나 유용한 큐비트가 있는지, 연산 속도는 얼마인지 이런 거 스펙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나중에 뒤늦게 조그맣게 돼요. 근데 이전 세대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IBM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기업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CEO랑 공동 설립자분들이 다 그 학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묵합니다. 묵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확신이 있고 된 것만 얘기를 하고 할 것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Q2B, 퀀텀 투 비즈니스, 이제 양자에서 비즈니스로 있겠다 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큐비트 소재에 사용하던 이테르뷴이라는 히토류가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륨이라는 좀 더 다루기 쉽고 구하기 쉬운 소재로 바꿨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발표를 때려버려요, 거기서. 사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온큐 투자를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개미들이 활동을 하는 뭐 레딧이나 스탁위치 쪽에서 굉장히 파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줬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려면 그 큐비트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 정부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양산 얘기가 나온 기업이 아이온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성과는 최근에 타임즈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창기 기업 중에 들어간 기업이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점이 이사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와인랜드, 그 노벨 물리학상 타신 분이 기술 고문으로 계시고 IBM에서 양자압 컴퓨팅으로 수백억짜리 계약을 계속 따오시던 마이크 솔로몬이라는 되게 뛰어난 영업 이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최근에 아이온큐로 이직을 합니다. 굉장히 의심이 가는 정황이죠. 그 이외에도 ARM, 이제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네네, 맞아요. 그 회사의 CFO인 인더싱이라는 사람을 CFO로 가져옵니다. 저는 이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초석을 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첨단 기술 기업, 큰 기업들의 중역들이 뭐할로 아이온큐 같은 작은 기업에 오겠습니까? 그것도 한창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로 올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할 텐데 그럼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실적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양자 컴퓨팅이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적어요. 근데 목표했던 바에 뭐 이제 초과 달성도 하고 올해 매출을 이제 작년 매출을 5배로 잡았어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거는 그럼 양자 컴퓨팅을 실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예요? 판다기보다는 네. 아까 그 클라우드에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퀀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올려놓고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은 뭐 크레딧을 사가지고 쓰는 거죠. 수수료를 지불하고 네네. 이제 그게 첫 번째 매출 형태고 둘째는 이제 그 회사에 나가서 같이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이런 약간 컨설팅 이 두 가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의 5배라는 게 이제 로드맵을 초과 달성하는 거고 제일 큰 게 이제 3년 안에 양자 하드웨어를 아까 직접 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파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9자리에 매출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게 최소 1,200억입니다. 1,200억 달러야 아니면 1,200억? 1,200억 원이죠. 원. 그렇죠. 근데 네. 그 정도 매출을 낸 기업이 아직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난데 이제 공급만 되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투자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네.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성과를 내놓을 때 네네. 얼마나 이제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쭉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이 기업은 정말 신뢰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성과보단 말이 앞서는 기업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그런 긍정적인 그런 점수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기술력 있는 인재들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구나. 네네. 그런 것들을 사실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기술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제대로 구분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정황들 잘 살펴보시면은 기술 기업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확실히 좋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좋은 말만 계속해서 들으면은 또 투자자분들이 솔깃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쑥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리스크라든지 약간 좀 그런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혹시 이 아이온큐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온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최고 권위자가 이제 카이스트에 계시는 이순칠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신 것도 있고 저도 직접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이제 제일 큰 리스크는 이온 트랩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 지금도 뭐 새로운 이게 워낙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했지만 양자 컴퓨팅은 아직 10년은 남았습니다. 근데 미리 지분을 취득해서 큰 수익을 노리고자 해서 지금 사놓은 거지 지금 당장 양자 컴퓨터 가져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쓸 수 있게 해놓고 실제로 하드웨어를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기술적으로 도태되는 그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큰 리스크는 핵심 기술진들이 이탈했을 경우 네네. 이제 그 두 분이 거의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서 두 분이 이탈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매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네. 내가 만약에 이 아이온큐를 중간에 매도한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거의 일치를 하는데 핵심 기술진이 이제 회사에서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사가 압도적인 스펙을 내놓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커질 미래 시장의 1등 기업을 잡는 거지 이제 그 종목에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잘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아이온큐 관련해서 계속해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투자자분들도 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궁금한 분야이긴 하거든요. 네네. 예전에 이제 2016년, 17년 그때부터 사실 그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약간 중간중간에 리스크로 등장하는 게 양자 컴퓨팅 나오면 블록체인도 해킹이 가능하니까 그때 되면 가치가 무용지물이다 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중간중간에 꾸준히 나왔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실제로 10년 안에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된다 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은 이거 정말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보다 전문가이신 아까 말씀드린 김정상 교수님이나 이순칠 교수님 그리고 뭐 구글의 CEO도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비단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뱅킹이나 무슨 이런 보안, 시큐리티 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게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저는 한 5년에서 10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뭐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자 내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정작 위험한 거는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알트코인들은 이제 주체도 불분명하고 기술력이나 뭐 자금도 딸리기 때문에 이 양자 내성을 지금 갖춘 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양자를 미는 그 코인 한두 개 빼고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게 계속해서 개발이 된다라기보다도 그냥 블록 수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의 그런 슈퍼컴퓨터나 그런 걸로 하면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해제를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꺼번에 양자 컴퓨팅이 다 달려들어서 해버린다라고 하면 네. 아무리 블록 수가 많아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한 1000큐비트 네. 아까 말씀드린 정보를 담은 그 유용한 큐비트 지금은 한 20큐비트 수준인데 네. 이게 한 1000큐비트 수준이 되면은 된다는 게 이제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알트코인은 준비를 못하면 도태돼서 사라질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양자 내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있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는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비를 하기 위한 뭐 이런 회의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외신 뉴스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안 된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기보다도 그쵸, 아시다시피 이게 기술 개발은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또 그때 가봐야지 알겠네요. 네네. 그런 것도 또 개인적인 내성 오피니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기존의 뱅킹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그런 뭐 인터넷 내지는 그런 관련 시스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네네. 관련된 또 보안이라든지 그쪽은 또 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살짝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원래 이제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85% 정도 네네.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중을 줄였을 때 추가적으로 좀 담으신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이온큐 외에 테슬라를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 구글을 한 5에서 7%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왜 매수했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일단 테슬라는 제가 옛날부터 공부를 해왔었고 지금도 그 테슬라 주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열심히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는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이런 주시는 정보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서 샀고 구글은 이제 또 저희가 유튜버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유튜브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 공중파보다도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죠. 뭐 빵빵한 캐시플로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는 큰 성장성을 받고 구글은 투자해놓으면 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덜 베팅스라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구글의 최종 목표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불멸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와, 이 기업은 뭘 해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돼서 A, B, C, D 이렇게 계열사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제 아이온큐가 I로 들어가서 거기에 공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네, 구글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확실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큐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아이온큐를 추가적으로 약간은
약간 돌려서 투자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도 좀 간접 있겠네요. 투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은 아무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확실히 좀 밸류업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사실 테슬라도 마찬가지긴 하죠. 네. 궁극적인 목적이 거긴 또 화성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불멸의 인간이냐 아니면 화성을 가는 거냐 둘 다 용어 상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종목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그런 스탠스로 가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단 3가지 종목을 다 꾸준히 공부할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이온큐 하나만 공부해도 뭐 하루에 공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강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건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윙으로 넣은 거죠. 이제 아이온큐가 많이 빠졌을 때 여기서 수익을 내서 여기로 옮기겠다 이런 목표로 넣어서 저는 이제 아이온큐 한 종목으로 제가 세계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순칠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을 제가 한번 섭외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그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 유튜브를 쭉 보시고 아니 기술적이면 내가 더 잘하는데 이제 가을바람님이 산업 동향이나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께서 저한테 이런 평가를 해주시다니. 네네. 그래서 그런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좀 나아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양자 아이온큐를 공부하다 보면은 네네. 양자 컴퓨팅 관련 산업에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중간중간에 뭔가 이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네네.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온큐를 공부하면서 와 진짜 이 기업은 괜찮네 뭐 이런 건 있을까요 혹시? 사실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좀 고려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딥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기업들은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에서 스핀오프 시켰던 샌드박스 AQ라는 기업이 상당히 끌려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금씩 다룰 예정인데 이제 구글에서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로 승부를 보기 어려우니 차라리 근데 양자 컴퓨팅은 10년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양자 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분야를 노리는 게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양자 내성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스트 퀀텀 암호화라고 하는데 PQC라고 하는데 이제 그 보안 분야를 노리는 거죠. 근데 구글이 엄청난 AI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검색을 시킨다고 합니다. AI로 딱 내려가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게 쫙 나온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AI 기반 검색 엔진을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사가 상장이 되면 상당히 빠르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회사는 이제 상장을 하면 저는 투자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해치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양자 컴퓨팅의 1등, 그 다음에 양자 내성을 그쵸. 가지고 있는 그런 네네. 기업의 1등. 맞습니다. 두 산업은 사실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같이 경쟁하면서 같이 보완하고 성장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상장을 하는 시기 뭐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 채널에 네. 당연히 올려주시겠죠. 네, 그런 꾸준히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기업 말고 산업이나 섹터 이 양자 컴퓨팅 분야로 인해서 성장할 만한 네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양자 컴퓨팅이 핵심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이제 자연을 흉내낼 수가 없다 그래요. 자연은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너무나도 큰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복잡한 현상이나 또 우리가 뭐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해서 분자 수준까지 분석을 하려면 이게 너무나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접목되는 분야가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더 빠르고 이제 부작용도 적게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 설계. 이제 얼마 전에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랑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좀 딸리잖아요. 기존 그죠. 내연기관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스트 리튬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설계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이제 금융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그리고 뭐 파생 상품의 프라이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고 최적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제 뭐 아마존이 사용하는 물류 루트라거나 네네. 이제 항공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분야도 있고 네. 그리고 제일 빠르게 지금 접목되고 있는 분야가 머신러닝입니다. 이제 AI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떻게 빨리 시키느냐인데 기존의 전통 모델로는 뭐 10,000번을 이미지를 보여줘야 얘가 이제 유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을 접목을 했을 때는
100번인가 50번 만에 이제 AI가 똑똑해졌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AI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을 가지고. 그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암호화 분야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IT 기술의 인프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이 AI가 훨씬 더 개발을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파급 효과가 상당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끝으로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큰 실패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릴 거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노릴 거냐 이거부터 먼저 정하시고 여기서 이제 정해지면은 바로 투자에 뛰어들지 마시고 이제 지수 ETF부터 시작을 해서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 이런 거를 시작을 해서 미국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산업 섹터 ETF 뭐 XLV, 뭐 XL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LF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산업으로 좁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관심 있는 개별 기업 단계로 이렇게 분산 투자에서 성장 투자로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단타를 쳐서 뭐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더라 이거를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 없이 잠깐 1억을 번 사람이 죽을 때까지 누적으로 플러스이다? 저는 그럴 확률은 0이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자기만의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과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따라하다가 완주에 실패하거나 부상을 입는다면은 그거는 실패잖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만의 공부를 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나만의 마라톤을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거를 수억을 이루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삼류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거를 제 실패를 보시고 본인은 겪지 않으시고 이런 같은 실패를 겪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늦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워낙 창창하시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인상 깊었던 말이 네. 방금 말씀해주신 뭐 그런 부분들 실수하지 말아라 그런 네네. 부분이 있었고 그에 앞서서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어떻게 본다면은 좀 되게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뭐 양자 컴퓨팅 1위 기업 이게 뭐 최소한 10년에 10배 정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쵸, 나는 그쵸. 여기에 거의 전 재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에 앞서서 나의 투자 성향. 내가 이제 뭐 분산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보수적인 게 좋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나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잃어요. 변동성이 네, 크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아이온큐 뭐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또 가을 바람 월드님 채널 가셔가지고 또 공부도 하시면서 알아가시면서 그렇게 투자를 네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중현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